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안입니다. 오늘은 학습법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장기 기억 효과에 관한 학습법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제대로 된 학습이란 배우고 익혀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 뇌에 정확히 저장되어 필요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것을 말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능하다면은 장기 기억도 시멘트에 글자를 기록한 것처럼 강력하게 절대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입력 저장을 한다면 가장 제대로 된 학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뇌 처리 과정을 먼저 알아본 다음 이러한 장기 기억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기억 효과를 알아보기 전에 학습이 이루어지는 뇌 처리 과정,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습편 초반부에 이 관련 내용을 가볍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한 의미로 확인하면서 이 장기 기억의 의미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이 장기 기억화해서 그것을 늘 활용하는 것, 이게 우리 핵심의 우리 학습의 마지막입니다. 학습의 출발은 다양한 정보를 수업이나 경험, 생활 속에서 얻어서 이게 자극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는 학습 내용, 교과 지식도 하나의 자극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이제 감각기억 속에서 1, 2초 정도 순간적으로 기억에 남는데, 대부분 정보들은 그냥 쇠퇴해서 없어져 버린다. 딱 보는 순간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쩔 때 이쪽으로 단기 기억, 작업 기억으로 가느냐, 주의를 가질 때, 주의를 하고 뭔가 느낄 때, 눈과 귀, 그다음 촉각, 오감을 통해서 주의를 하고 지각할 때, 이렇게 호기심을 통해서 의미 부여했을 때만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경우는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 기억에서는 20초 내지 30초 정도 잠깐 머문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화번호를 듣는다 할 때 메모하지 않으면 벌써 10초, 15초 넘어가 보면 까먹어 버린다는. 그래서 이 저장할 수 있는 시간대가 한 20초 내지 25초라는. 그래서 그것을 부호하고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부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마에서 작업하고서 이 저녁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전두엽으로 장기 기억을 합니다. 이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장된 부분을 인출을 해서 끄집어내서 다시 정교하고 아는가 모른가를 활용해서 가공하고 창조하고 활용하는 과정들을 또 해서 다시 또 장기 기억을,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과정이 됐을 때 완벽하니 자기의 기억을 누적 반복, 주기 반복, 구간 반복을 하면서 장기 기억화 했을 때 자기 지식화가 된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작업 기억 속으로 와서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고 그 부분을 다시 인식을 해서 저장하고 끄집어내서 다시 활용해보고 한 이 통제 조절하는 게 메타인지다. 메타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학습의 종착역은 장기기억화입니다. 장기기억화는 그림처럼 주의 집중을 했을 때 작업기억으로 오고 이 부분을 저장하고서 인출해서 다시 또 정교화하고 다시 확인하고 재인식해서 또 저장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완벽하게 장기기억으로 된다. 스키마가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 단기 기억은 망각을 해버렸다. 장기 기억으로 가지 못하고 망각을 했다면 완전히 없어진 정보입니다. 전화번호가 딱 기억이 있다가 망각했다. 그러면 없어진 정보입니다. 없어진 정보다. 그러나 장기 기억 속의 이 망각은 이미 이 전두엽이라는 뇌 쇠포에 기록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기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컴퓨터를 끔과 동시에 없어진 기억, 이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장. 그래서 늘 활용할 수 있게 인출해서 다시 이 기억을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장기 기억의 효과는 이처럼 장기 기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뇌 세포에 기록을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세멘트에 기록한 것처럼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냐면 좋겠는데 거기에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효과는 밑에 나온 것처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효과, 인출 효과, 분산 효과, 교차 효과, 시인, 분교 네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장기 기억 효과가 가장 큰 게 앞에 나와 있는 시험 효과와 인출 효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효과고 그 부분을 실천을 했을 때 장기 기억을 더 강화하고 그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장기 기억의 효과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효과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고 모르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자기가 보는 것. 그러면 셀프 체크도 할 수 있고 정기고사도 있을 수 있고 승진시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플 시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시험을 보는 것. 시험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을 때 메타인지가 향상되고 그 메타인지 향상을 통해서 장기 기억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여 또 모르는 것은 오답 처리를 하면서 장기 기억이 되고 그 부수적인 효과로 메타인지가 더 높아져 학습 효과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시험 효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장기 기억력이 올라가고 메타인지가 향상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험이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시험에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항상 초점을 맞추면서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하여 학습 성과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출 효과입니다. 인출 효과. 결국에 인출 학업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서 제일 학습 성과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많은 것을
저장을 했을 때 공부가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출효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출효과는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든지 밖으로 표현해 봐야 한다. 가르쳐 보든지 밖으로 표출해 봐야 된다. 암송을 해보고 남하고 토론해보고 또 자기가 요약해서 써보고 글로 써보고 발표해보고 이런 등으로 해서 밖으로 표현했을 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인출을 할 수 있는 시험을 자주 봐보고 인출을 해봐야 한다. 그런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인출하여 활용하면서 가공, 융합함으로써 기억 효과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학습 내용을 늘 인출하여 설명해 보거나 글로 표현하면서 기억의 정도를 확인하면서 기억이 불확실한 것을 다시 피드백하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습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효과는 분산 효과입니다. 분산 효과의 내용은 연속으로 연습하면 단기 기억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듯 하지만 실제로 장기 기억으로 많이 가지 않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격을 두고 학습하면 두 번째 학습할 때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장기 기억을 갈 확률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습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3시간 정도를 복습하는 것보다는 1시간씩 3번 복습한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오늘 저녁에 3시간을 사회학습에 썼다. 그것이 효과가 좋냐. 그렇지 않으면 1시간을 저녁 7시에 쓰고 잠자기 전에 또 1시간을 쓰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1시간을 써서 3번씩 인터벌도 한 거 어떤 게 효과가 있냐. 단연 뒤에 게 효과적이다. 단기 연속해서 뭐 했을 때는 그냥 반복했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기 기억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학습이 이루어졌다 하면은 첫 번째 학습할 때 학습한 내용이 두 번째 학습할 때 기억이 덜 날 수도 있지만 애로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더 적극적으로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억의 효과가 강하고 두 번째 반복되기 때문에 뇌가 더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는 더욱더 활성화하고 또 모르는 부분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 월등하니 낮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분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차 효과인데, 교차 효과는 과목을 달리하는 겁니다. 아까 분산 효과는 같은 교과 내용을 3시간에 많은 투자를 할 거냐 1시간씩 쪼개가지고 할 거냐,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교차 효과는 두 가지 과목을 번갈아 학습하면 장기 기억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교차로 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뇌가 힘듭니다. 새로운 거. 그래서 수학을 하다가 영어를 하게 되면 완전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랬을 때 뇌가 더 고생을 하기 때문에 뇌세포가 활성화된다. 시냅스가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효과는 더 높다. 결국에 시냅스가 팽창하는 것 자체가 기억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뇌의 그 시냅스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결국에 뇌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학습이 힘들게 했을 때 오랫동안 기억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의 효과 측면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큰 게 시험 효과, 두 번째는 인출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부정적인 부분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가장 최대화하여 시험을 잘 활용했을 때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인출효과도 늘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밖으로 표출하려고 했을 때 학업에서 문제가 뭔지를 판단하고 그 부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분산효과는 반복 효과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한 번에 많은 학습보다는 쪼개서 했을 때 효과가 더 있다. 교차효과는 색다른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했을 때 내가 더 긴장하면서 효과적인 학습, 활성화된 학습, 시냅스가 활성화돼서 더 기억에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정기기억 효과를 학습했습니다. 더불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뇌처리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습법 마지막 시간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